안녕하세요. 꼼지락제이입니다. 요즘 데일리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로잔백 튜토리얼 준비했습니다. 요즘 제 알고리즘에 자꾸 뜨는 드래곤 디퓨전 백을 결국 뜨개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름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지그재그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 심플한 룩에도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데일리한 룩부터 시크한 스타일링까지 가볍게 매치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특히 바닥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는 구조로 제작해서 실제로 들었을 때 쉐입이 정말 예쁘게 살아납니다. 패턴은 반복이라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코바늘 입문자분들도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코 줄인 부분 조금 더 체크해서 쉐입 같이 예쁘게 만들어 봐요. 코바늘 기본 기법은 모두 익히고 영상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잔백 샘플은 총 5가지 컬러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패키지에는 사용된 실과 도안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포인트로 남은 실로도 모두 같이 완성할 수 있는 시그니처 키링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심플한 실버 키링도 예쁘긴 한데요. 남은 실로 완성을 해주셔야 완벽해지는 키링으로 같이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쁜 로잔나백과 시그니처 키링까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로잔백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텐션실 3볼 활용했는데요. 로잔백 하나 완성하는 데 2볼하고 소량 사용했어요. 텐션실은 덮포실보다 굵기가 훨씬 더 얇아졌고요. 직조 느낌이 조금 더 느슨해서 그런지 뜨개 할 때 덮포실보다는 훨씬 더 손의 피로감이 줄더라고요. 텐션은 폴리 100%로 이루어진 실이고요. 100g 정도 들어있습니다. 5사용 코바늘 5에서 6코바늘 사용해주면 되는 실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이번에는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시그니처 키링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하나만 달아도 너무 예쁘거든요. 실버 하트에 또 제가 좋아하는 블링블링한 아이들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만 달아도 예쁜데요. 아주 귀여운 열쇠고리 펜던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마무리하셔야 완벽해지는 키링입니다. 그래서 로잔백 다 완성하고 나서 남은 실을 가지고 시그니처 키링까지 같이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키지에는 시그니처 키링 완성하는 이 펜던트와 키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안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스토어 러비안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6코바늘, 3.5mm 바늘 이용해서 전체 다 완성을 해줄 거고요. 가위, 바늘, 단수링 5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텐션실은 덮보실처럼 끝에가 조금 풀리는 실이어서 라이터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텐션실은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끝에 실이 살짝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로 살짝 지져주셔야 합니다. 끝에 부분을 아주 살짝만 지져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한 11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놓고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가방 바닥은 직사각형 편물을 완성해 올 건데요. 짱짱하게 가방 망이 없어도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 줄게요. 왼손의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슬뜨기는 제가 일반 사슬뜨기 말고 이중 사슬뜨기로 진행할게요. 먼저 매듭을 만들어 줍니다. 실 뒤쪽에서 당기면서 한 바퀴 감아서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고리 부분을 왼손으로 고정하고 실을 통과해서 꾹 당겨 매듭을 작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코로 세지 않아요. 이제 48코 이중 사슬뜨기를 진행해 올 건데요. 일반 사슬뜨기 말고 이중 사슬뜨기로 진행할게요. 아래쪽에 남겨진 실을 바늘 앞에 감아줄 건데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적당한 텐션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쪽 손으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아래쪽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줍니다. 그리고 꼬리실과 매듭 부분을 잡고 두 고리 길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고 나와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슬뜨기가 이렇게 거꾸로 사슬이 보이고 이쪽에서도 V자 사슬 모양이 보이게 어느 방향에서도 다 사슬이 보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바늘에 걸린 고리 크기 확인해 주고요.
고정되도록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꼬리실은 바늘 앞에서 뒤로 감아줍니다. 꼬리실하고 방금 떴던 편물을 잡고 고리 크기를 맞춰준 다음에 실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중 사슬뜨기 48코를 반복해 줄 겁니다. 자, 바늘에 걸린 고리 크기를 확인하고요. 오른손으로 고정, 아래쪽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편물하고 같이 당겨줍니다. 이 두 고리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주고 실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매듭은 조그매져 있어서 이거는 코로 세지 않고요. 자, 이쪽에 V자 모양 예쁘게 네 코가 보이죠. 옆으로 돌려보면 거꾸로 생긴 V자 4개가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48코를 반복해 올게요. 48개 이중 사슬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 손땀에는 대략 24cm 정도로 완성돼요. 약간의 오차는 괜찮아요. 자, 그대로 이제 바닥 부분을 뜰 건데요. 꼬리실은 아래 남겨둔 상태에서 짱짱하게 터머 스티치로 완성해 줄 거고요. 우선은 직사각형 바닥으로 완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단 시작할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사슬뜨기랑 이중 사슬뜨기 두께감이 다른 게 보이시죠? 자, 그대로 두 번째 코, 48번째 이중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위쪽에서 보면 예쁘게 V자가 보이는데요. 가장 가운데에 바늘을 찔러서 자, 옆쪽에서 봤을 때도 두 가닥, 반대쪽에서 봤을 때도 두 가닥의 들어가도록 가장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은 남겨둔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단 시작 공간에는 마커로 챙겨둘게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48코를 이어 진행할 건데요. 두 번째 코도 앞쪽에 V자, 예쁜 V자 중에 가장 가운데로 바늘을 찔러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너무 쫀쫀하게 하려고 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의 느슨한 손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느슨한 손땀 말고 약간 텐션감 있게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앞쪽에 보이는 사슬 중에 가운데 바늘 넣고 실을 끌고 나오고요. 길이감 살짝 빼서 두 가닥을 통과. 이렇게 한 코 한 코 짧은뜨기를 끝까지 반복해 올게요. 한 코 한 코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코는 가장 밑에 매듭 부분이 조그맣게 있고요. 자, 한 코 작게 보이죠? V자 모양.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두 가닥에 찔러서 마지막 48번째 짧은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 뜨고 나면 대략 한 26.7cm 정도로 가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져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단부터 19번째 단까지는 모두 다 터머 스티치 짱짱 기법으로 뜨게 해줄 건데요. 자, 두 번째 단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예쁘게 편물이 또 실이 약간 도톰해가지고 딱 잘 보이죠? 기둥사슬 하나 뜨면서 두 번째 단 시작해 줄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떠주고 편물은 돌려줍니다. 원래 방향은 이렇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요. 자, 약간 돌린 부분에서 눕혀서 겉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살짝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코가 보이실 거예요. 사슬 모양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이게 단 시작 공간인데요. 이 중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요. 아랫단에도 예쁘게 가로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닥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고 나면 두 번째 코도 자, 위에서 봤을 때 V자 중에 뒤에 한 가닥, 아랫단에 한 가닥 이렇게 넣어서 떠줄 거예요.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대칭이 되도록 바늘을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편물이 약간 찌그러지면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톰하게 완성돼요. 자, 터머 스티치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단 시작 공간 중에 V자 예쁘게 사슬이 위에서 보이죠? 이 중에 위쪽에 한 가닥, 첫 번째 사슬뜨기 했던 이중 사슬뜨기 했던 한 가닥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구겨진 느낌으로 완성되는데요. 단 시작 공간에 맞고 걸어 둘게요. 그럼 두 번째 코도 바로 떴던 그 밑에 있는 V자 중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요.
편물 아랫단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한 가닥을 넣어서 또 이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터멀 스티치입니다. 세 번째 코도 위에서 하나, 아래서 하나. 네 번째 코도 위쪽에 사슬에 한 가닥, 아랫단에 한 가닥. 대칭이 되도록 한 코 한 코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바늘 넣는 공간만 다르고요. 짧은뜨기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뜨지 않고 약간의 텐션 가지고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총 48개 터멀 스티치 진행해 올게요. 한 코 한 코 동일하게 터멀 스티치를 쭉 진행해 주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코는 이렇게 마커로 걸어놨던 공간입니다. 마지막 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서 한 가닥만 걸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도 같이 걸어줍니다. 가장 마지막 코여서 이 두 코가 좀 가까워져 있어요. 마지막까지 터멀 스티치 48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짧은뜨기인데요. 변형뜨기에서 이렇게 두 번째 단까지 떴을 때 편물이 약간 찌그러져서 삼각형 모양으로 완성이 돼요. 세 번째 단은 또 두 번째 단이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릴 건데 다시 한번 눕혀 놓고 편물을 잡아줄게요. 그러면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사슬 앞쪽에서 한 가닥, 아랫단에 맞춰서 한 가닥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쭉 한 코 한 코 보이시죠? 이렇게 가로선 하나씩을 건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단도 역시 시작해 주시면 돼요. 터멀 스티치 할 때 가장 마지막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첫 코에는 마커를 걸어 놓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도 방금 뜨게 했던 바로 밑에 있는 사슬 중에 한 가닥, 아래쪽에 한 가닥 이렇게 넣어서 이어서 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코도 한 코 한 코, 네 번째 코도 한 코 한 코 이렇게 48코 터멀 스티치 짱짱 기법으로 또 세 번째 단 완성해 올 바늘 넣는 공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짧은뜨기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총 19번째 단까지 뜰 건데요. 2단부터 19단은 모두 다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뜨고 있는 세 번째 단의 모양을 반복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단 뜰 거고요. 반복해서 19번째 단까지 다 떠올게요. 바닥을 조금 더 단을 올려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수 세는 법도 바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편물을 쭉 반복해서 뜨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요. 세 번째 단 설명드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왕복뜨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코는 항상 마커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뜬 편물을 먼저 확인해 드리면요. 저는 19번째 단까지 떠왔는데요. 꼬리실이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을 때 이 편물을 겉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짝수번째 단인데요.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이중사슬뜨기 했던 부분을 건너뛰고 짧은뜨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예쁘게. 여기가 두 번째 단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은 반대쪽에 이렇게 안쪽으로 쏙 말려 있게 돼요. 이렇게 말려있는 짧은뜨기 모양이 보이는 부분이 홀수 번째 단, 첫 번째 단, 세 번째 단 이렇게 단수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이 편물에서 아래쪽에 이중사슬뜨기를 제외한 짧은뜨기 모양이 두 번째 단입니다. 2단 이렇게 가로선 하나 보이고 아래쪽에 세로선 두 개 보이죠. 여기가 네 번째 단, 여섯 번째 단, 여덟 번째 단, 열 번째 단, 12, 14, 16, 18 이렇게 18번째 단까지 떠주고 뒤쪽에 보이는 이 아이가 바로
이렇게 뒤쪽에 있는 여기가 19번째 단입니다. 저는 19단까지 완성을 해왔고요. 이 짝수번째 단 모양을 겉면으로 놓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20번째 단을 뜰 건데요. 20번째 단은 가장 마지막 단이에요. 그래서 모양만 조금 바늘 들어가는 공간만 달라지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터널 스티치로 바닥 짱짱 기법으로 약간 도톰한 느낌의 가방 바닥을 완성해서 망 없이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19번째 단까지 떠왔습니다. 19번째 단 뜨면요,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것처럼 완성이 됩니다. 겉면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이에요. 19번째 단까지 떴으면 이제 20번째 단을 떠볼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물론 이렇게 돌릴 건데요. 뜨기 편하게 이렇게 접어서 들고 뜨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예쁘게 아랫단이랑 윗단 보이죠? 원래 같으면 그냥 일반 터널 스티치는 요렇게 넣어서 뜨게 해줄 건데요. 20번째 단은 가장 마지막 단이어서 자, 위에서 바라보이는 단 시작 공간에 사슬을 이렇게 두 가닥을 동시에 넣어주고요. 아랫단에 있는 한 가닥까지 총 3가닥의 바늘을 더 걸어줍니다. 그리고 짧은 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단 시작 공간에 마커 걸어둘게요. 여기 이제 20번째 단의 첫 시작호가 완성됩니다. 20번째 단은 바늘을 넣을 때 위쪽에 보이는 사슬 2가닥에 다 넣고 또 아래쪽에 대칭이 되는 한 가닥까지 이렇게 총 3가닥의 바늘을 걸고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단 차이 없이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뜨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20번째 단만 다르게 가방 바닥의 마지막 단 20번째 단만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는 사슬 부분에 바늘을 다 넣을 거고요. 앞쪽에 한 가닥까지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사슬, 위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사슬 2가닥, 아래쪽에 한 가닥.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편물을 돌려 잡았는데요. 뜰 때는 여기서 2가닥을 다 넣고 아래쪽에 한 가닥을 더 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짧은뜨기 하듯이 바늘에 실을 넣고 한 가닥 더 걸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자, 20번째 단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서 깔끔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번째 단도 터널 스티치 마지막 단으로 48개 터널 스티치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무 번째 단 가장 마지막 단은 자, 이번에 3가닥에 다 넣어줘야 돼요. 위쪽에 2가닥에 사슬, 위쪽에 사슬 2개랑 그리고 아래쪽에 한 단까지 전체 3가닥을 다 넣어서 가장 마지막 호 48번째 짧은뜨기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홀수번째 단이고요. 자, 꼬리실, 저랑 이중사슬뜨기로 시작하셨다면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이 편물이 가방 바닥의 겉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망 없이도 활용하기 좋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가방 바닥 48코 20단까지 완성했을 때 자, 이렇게 전체 사이즈 확인해 보면요. 가로 길이는 대략 29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길이는 8.5cm 정도로 완성됩니다. 물론 손땀에 따라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6호반을 텐션실 활용해서 지금 뜨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편물이 완성됩니다. 이 첫 번째 단, 제일 아랫단 보이죠? 제일 아랫단. 여기 꼬리실 있는 아랫단 모양이 이렇게 접혀 말려 들어가는 부분은 안쪽 면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렇게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보이는 여기 편물을 겉부분이라고 생각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20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으면 전체 테두리 한 바퀴 뜨고 나서 옆면으로 올라갈 건데요. 옆면에 무늬 개수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번 로잔나 백은 아무래도 이 코줄임 하는 부분이 딱 예쁘게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코스 변경 없이 저랑 동일하게 뜨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닥 20번째 단까지 완성했으면 이제 21번째 단을 뜨면서 전체 한 바퀴 짧은뜨기로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1번째 단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21번째 단입니다.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보이는 편물에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다시 한번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여기가 우리가 바닥의 겉면 부분이라고 하는 짝수단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꼬리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돌려놓고 테두리를 한 바퀴 둘러주는 거예요. 자, 위쪽에 48코가 딱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일반 짧은뜨기 떠줍니다. 기둥사슬 바로 밑에 있는 코부터, 자, 이번엔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딱 두 가닥에 사슬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단시작 공간에는 마커를 걸어 둘게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48코 짧은뜨기를 먼저 떠줄게요. 일반 짧은뜨기니까 빠르게 진행해 올게요. 21번째 단은 위쪽 부분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48코 진행해 줍니다. 가장 마지막 코, 마커 있는 공간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마커에 걸어놨던 공간, 여기 공간까지 48번째 짧은뜨기. 여기는 일반 짧은뜨기로 이렇게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윗단 부분은 짧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접히면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짧은뜨기 48코를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옆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옆면의 모양을 한번 잘 확인해 볼게요. 옆면은 잘 보면 짧은뜨기 모양이 도톰도톰하게 딱딱 올라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기본 짧은뜨기 모양은 이렇게 가로선이 하나 있고 세로선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두 가닥의 바늘을 찔러 넣을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여기 부분에 이 모양 짧은뜨기 한 단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코, 여섯 코, 일곱 코, 여덟 코, 아홉 코, 열 코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랑 마지막에만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우리가 짧은뜨기 했던 바로 밑에 부분에 이렇게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인 짧은뜨기 이 뒷면의 모양이 있거든요. 이 가장 끝에 부분에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한 가닥만 보이고요. 살짝 돌려놓으면 이렇게 두 가닥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늘을 찔러줄 겁니다. 여기가 옆면의 첫 번째 코예요. 여기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이렇게 두 가닥에 넣어서 짧은뜨기 두 개를 바로 진행합니다. 하나, 둘. 마커를 걸어둬도 되는데 마커는 생략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는 보이세요? 여기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이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에 한 가닥이 보일 건데요. 살짝 돌려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보입니다. 가로선 밑에 있는 세로 두 가닥의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한 코를 진행해 줍니다. 첫 번째 코만 두 개 있고요.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코도, 네 번째 코도, 다섯 번째 코도 가로선 먼저 보이죠? 가로선 밑에 세로 두 가닥을 찾아서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여섯 번째 코에도, 일곱 번째 코도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앞에서 보면 한 가닥밖에 안 보이거든요. 세로선이. 편물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 두께감 있는 바닥 부분에 두 가닥을 찔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코도, 아홉 번째 코도, 마지막 열 번째 코인데요. 열 번째 코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두 개 딱 보이죠? 또 열 번째 코. 여기 부분에 두 가닥에 넣어서 열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 부분의 옆면에는 정확하게 10코에 앞코랑 뒷코, 첫 번째랑 마지막 코에만 두 코씩 넣어서 12코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뒤집어서 바닥 부분이에요. 바닥 부분에도 역시 짧은뜨기 48코, 한 코에 하나씩 해줄 건데요. 자, 편물을 보면은 여기는 딱 한 가닥씩 밖에 없거든요. 바늘 넣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한 가닥. 예쁘게 가로선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에는 가로선 한 코 한 코에 맞춰서 그대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방금 떴던 거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한 가닥이 보이죠? 한 가닥. 이 바닥에서 봤을 때 여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또 48개 짧은뜨기 해주세요.
한 코에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짧은뜨기 편물이 아니다 보니까 편물에 생긴 모양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아래쪽 부분은 한 가닥에 하나씩 48코 짧은뜨기를 둘러줍니다. 코수가 달라지게 되면 로잔나백의 모양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의 코수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저랑 똑같이 48코 20단 바닥 부분은 한 가닥에 하나씩 넣어주면 되니까 바늘이 쏙쏙 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48코. 꼬리실 보이죠? 꼬리실은 뒤에 놔두세요. 이거 좀 이따가 뒷정리 해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옆면 부분입니다. 윗단하고 아랫단 뜰 때는 우리가 그냥 코를 잡아서 뜨면 돼서 편하거든요. 옆면 뜨는 게 또 조금 어려워요. 반대쪽 옆면도 모양을 확인해 볼게요. 방금 뜨게 했던 짧은뜨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딱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짧은뜨기 뒷면에 편물이 보이시나요?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확하게 10코 보이는데요. 자,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공간에 가로선이 좀 짧아 보이고 세로선이 하나만 보이거든요. 여기 한 가닥을 넣으면서 뒤쪽에 이렇게 한 가닥을 더 걸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올라와서 가로선, 세로선 한 가닥만 보이니까 여기 한 가닥과 뒤쪽에 한 가닥, 이렇게 10코를 잡아서 총 12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옆면 부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방금 떴던 짧은뜨기가 이렇게 생겨 있는 모양입니다. 방금 뜨게 했던 짧은뜨기 모양은 제외하고 짧은뜨기 옆면 부분의 모양을 잘 체크해 주세요.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여기 옆면에 요거 넣으면서 뒤쪽으로 찔러서 두 가닥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옆면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두 개로 시작합니다. 옆면 부분은 아무래도 코가 이렇게 익숙지가 않아서 일반 짧은뜨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코 찾는 거 잘 확인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코는 가로, 세로 두 개. 여기 보이죠? 이 옆면에 약간 찌그러져 있는 짧은뜨기 편물입니다. 여기 세로선에 한 가닥 넣으면서 뒤쪽에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시면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코는 한 코만 떠줍니다. 세 번째 코도 한 코만 뜨게 해줄게요. 네 번째 코도 여기 가로선 하나, 세로선 하나. 그럼 세로선 하나랑 뒤쪽에 있는 한 가닥까지 해서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다섯 번째 코도, 여섯 번째 코도, 일곱 번째 코도, 여덟 번째 코도, 아홉 번째 코도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열 번째 코인데요. 열 번째 코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짧은뜨기 뒷면의 모양이 보입니다. 이 위쪽은 우리가 21번째 단 뜨면서 짧은뜨기 겉면이고요. 가로선 하나, 세로선 두 개 모양이 보일 거예요. 여기가 옆면 마지막 코거든요. 그 옆에 세로선이 하나 보입니다. 그 세로선이랑 뒤에 있는 한 가닥까지 두 가닥을 걸어서 짧은뜨기 두 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옆면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드렸어요. 위쪽이랑 아래쪽은 짧은뜨기를 진행해도 돼서 코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양쪽의 코 12코를 찾아서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일정하게 코를 잡아서 넣어서 뜨게 해주셔도 무방해요.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둘러주시면 됩니다. 21번째 단 뜨면서 가방 바닥 부분에 테두리를 다 떠서요. 전체 120코가 완성됩니다. 로잔나백은 옆면에 코 줄인 부분 무늬 개수가 정확하게 딱 맞아야 저처럼 쉐입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코수 변경 없이 저처럼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서 지금 다 떠왔고요. 자, 빨간색으로 마커 걸어놨던 부분이 21번째 단 시작 공간입니다. 여기 빼뜨기로 단을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통과. 여기까지 바닥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1번째 단까지 떠서 바닥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옆면 첫 번째 단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옆면은 4코마다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옆면 부분의 무늬는 3개씩, 앞쪽 부분하고 뒤쪽 부분의 무늬는 12개씩, 이 무늬가 맞춰서 들어가야 코줄임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방 전체 모양의 쉐입이 바로 잡히게 돼요. 이제 옆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옆면의 무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21번째 단 떴을 때 짧은뜨기가 한 바퀴 보이는 부분,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겉면입니다.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겉면 부분에 어디든 좋으니까요. 여기가 우리가 겉면, 마커로 표시를 좀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 마커가 있는 부분이 겉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이 가방의 안쪽 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대로 옆면 시작해 볼게요. 빼뜨기까지 다 정리해 왔으면 옆면 첫 번째 단은 사슬뜨기 3개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슬 부분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가 옆면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사슬뜨기 3코를 해주셨다면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빼뜨기 했던 공간 아래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를 같은 공간에 다 떠줄 거예요. 하나, 바늘에 실 감고 그대로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되고요. 3가닥 중에 2가닥, 2가닥 통과.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길게 완성됩니다. 한 번 더 바늘에 실 감아서 첫 번째 코, 빼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실 감아 2가닥, 2가닥 통과. 기둥사슬 3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3개를 첫 번째 코에 모조리 다 떠주었습니다. 두 번째 무늬도 떠볼게요. 1코, 2코, 3코를 건너서 4번째 코에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를 떠줍니다. 바늘의 위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대로 사슬뜨기 3개, 바늘에 실 감고, 자, 빼뜨기 했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연달아 떠줍니다. 모두 같은 공간에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다시 한번 1코, 2코, 3코를 건너서 4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사슬뜨기 3개, 빼뜨기 했던 공간에 한길긴뜨기 3코를 모두 떠줍니다. 하나, 둘, 셋. 지금 4코마다 이 무늬를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빼뜨기 했던 공간에서부터 1코, 2코, 3코 건너서 4번째 코에 빼뜨기 1번,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3개. 다시 한번 1코, 2코, 3코 건너서 4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코를 떠줍니다. 이렇게 올록볼록 무늬가 반복되는데요. 먼저 여기 코까지 옆면 부분 48코에 해당하는 공간까지 무늬를 쭉 반복해 올게요. 이렇게 먼저 48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무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코, 2코, 3코 건너서 4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옆면, 아까 우리가 옆면에 짧은뜨기 할 때 12코를 해줬거든요. 이 12코에는 무늬 3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한 공간부터 해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사슬 3개, 동일하게 사슬 3개,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 빼뜨기 했던 공간에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1코, 2코, 3코 건너서 4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사슬 3개,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 떠줍니다. 1코, 2코, 3코 건너서 4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줍니다. 마찬가지로 1코, 2코, 3코 여기까지가 이제 옆면 12코 다 끝났고요. 바로 옆에 있는 코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2개 무늬 그리고 3개 무늬가 들어가요. 자, 반대쪽도 12개 무늬 그리고 이 옆면 부분에도 3개 무늬까지 전체 무늬를 한 바퀴 둘러올게요.
한 바퀴 다 둘러서 딱 30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동일하게 반대쪽도 같은 무늬를 반복해 주세요. 빼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기뜨기 3개를 모두 한 공간에 떠주고요.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둘러줍니다. 가장 마지막 무늬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코, 두 코, 세 코 건너서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했던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뜨게 해줍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 바닥이 겉면이라고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전체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무늬가 한 바퀴 둘러서 30개 무늬가 완성돼야 하고요. 옆면에는 3개씩 무늬가 딱 보여야 돼요. 앞면하고 뒷면에는 12개씩 무늬가 정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옆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단도 동일하게 대신에 편물을 돌려서 뜨개를 해줄게요. 두 번째 단은 이제 편물을 돌려서 뜨게 해줄 건데요. 먼저 사슬뜨기 3코를 해줍니다. 첫 번째 단의 시작 부분 보이죠? 그리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여기는 이제 안쪽 부분입니다. 꼬리실이 있는 부분. 편물 돌렸을 때 한길긴뜨기 3코, 그 다음에 사슬 3개 떴던 요 사이에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여기가 두 번째 단의 시작 공간이에요. 자, 두 번째 단 시작 공간은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커 챙겨둡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무늬를 또 하나씩 똑같이 떠올 건데요. 자, 빼뜨기는 지금 사슬 3개 했던 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했어요. 그대로 사슬 3개.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또 다 해줍니다. 자, 요 사이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또 같은 공간에 넣어서 둘, 또 같은 공간에 넣어서 3개.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떠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의 시작 공간입니다. 그럼 3코를 건너서 네 번째 코인데요. 역시나 아랫단 무늬를 확인했을 때 사슬뜨기 했던 공간. 한길긴뜨기 3개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이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사슬 3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지그재그로 무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코도 자, 그 다음 볼록했던 무늬 중에 한길긴뜨기 3코를 건너서 기둥사슬 3개 했던 이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한 번, 사슬 3개. 그 넓은 공간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한 바퀴 다 떠올게요. 자, 계속 동일한 무늬를 반복하시면 돼요. 아랫단 무늬 중에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줍니다. 두 번째 단 다 떠올게요. 두 번째 단도 한 바퀴 쭉 둘러서 똑같이 자, 왕복뜨기로 모양이 지그재그로 지금 30개 무늬 반복해 왔습니다. 빼뜨기를 하는 공간은 마커 걸어놨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단 시작할 때 빼뜨기 했던 첫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통과, 통과. 이 무늬는 시작하는 공간, 끝나는 공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단 시작 공간에 마커는 걸어두면서 시작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안쪽 면이고요. 겉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무늬가 지그재그 무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라인이 생기도록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꼬리실은 뭐 숨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진 않고요. 돗바늘에 넣어서 안쪽 편물에서 지그재그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많이 숨기진 않고요. 여기 짧은뜨기 다리 사이사이로 지나가서 지그재그로 막 숨겨줬습니다. 0.5cm 정도 여유실을 남겨두고 실은 잘라주세요. 이렇게 살짝 꼬리실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텐션실은 끝에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자, 불로 끝에 부분을 살짝 지져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은 풀리지 않게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단도 두 번째 단이랑 똑같습니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떠줄 건데요. 첫 시작은 무조건 사슬 3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방금 두 번째 단에서 떴던 한길긴뜨기 모양이 뒷면이에요. 여기가 한길긴뜨기 예쁘게 겉면 부분이고요. 이쪽이 뒷면 부분이거든요. 자, 한길긴뜨기 뒷면 모양의 3개를 지나서 사슬 3개 했던 이 넓은 공간에 빼뜨기. 이 빼뜨기가 바로 세 번째 단의 시작 공간입니다. 빼뜨기 했던 공간에 나중에 또 빼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 찾는 게 어려워서 마커로 걸어두고 꼭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럼 또 같은 방법으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코,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또 다시 그 다음 무늬, 아랫단 부분의 무늬를 확인해서 사슬뜨기 3개 했던 넓은 공간을 찾아서 빼뜨기 1번,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또 세 번째 단의 무늬를 한 바퀴 둘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계속 빼뜨기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빼뜨기 무늬를 뜰 때는 최대한 코가 작아지도록 당기면서 떠주시면 좋아요. 너무 늘어지지 않게만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도 우리 그대로 동일한 무늬 30번 반복해 올게요. 저는 이제 세 번째 단을 뜨려고 봤더니 실이 이제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볼이 끝났거든요. 이 끝에가 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고정을 한번 해주고요. 두 번째 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볼도 풀리지 않도록 먼저 이렇게 실로 정리해주고 시작해주세요. 연결하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실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운 실이고요. 자, 먼저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한길긴뜨기를 절반만 떠줍니다. 꼬리실이 살짝 남아 있을 때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실을 가지고 와서 왼손에 고정을 해줄 거고요. 자, 편물이랑 같이 잡고 새로운 실로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꼬리실 2개 보이죠? 이거 잠깐 내려놓고 한 코만 더 떠줄게요. 새로운 실을 그대로 연결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뒷면에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꼬리실이 2개가 생겨 있어요. 하나는 기존 뜨던 실이고요. 하나는 새로 끌고 나오면서 꼬리실이 생겼죠. 여기 부분은 매듭을 지어 놓도록 할게요. 기왕이면 이렇게 가방 안쪽 부분에 매듭이 있으면 더 좋은데요. 겉면 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매듭 한번 지어 놓고요. 나중에 쭉 다 뜨고 나서 이 아이는 양쪽으로 숨기고 다시 한번 고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매듭만 지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꼬리실은 놔둔 상태에서 잡고 뜨지 않을게요. 그대로 무늬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자, 두 번째 볼 활용해서 이제 또 세 번째 단의 무늬도 한 바퀴 다 떠올게요. 저는 세 번째 단까지 지금 쭉 떠서 마지막 빼뜨기만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 모양까지 떠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커 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이랑 다섯 번째 단 모두 동일하게 떠올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아랫단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 부분, 그럼 옆면 단수를 셀 때는 한길긴뜨기 옆으로 누워있는 모양으로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개수 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네 번째 단 완성해 올게요. 동일하게 사슬뜨기 3코 해줄 거고요. 편물을 돌려서 한길긴뜨기 3개 건너뛰고 사슬뜨기 했던 그 위쪽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시작 준비를 해줍니다. 네 번째 단 시작 공간에 마커 걸어둘게요. 이제 네 번째 단이랑 다섯 번째 단 모두 동일하게 떠줄 겁니다. 자, 빼뜨기 해주셨다면 첫 번째 무늬 사슬뜨기 3코, 그리고 아래쪽 넓은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모두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무늬가 완성되고요. 다음 무늬는 아래쪽 단에서 한길긴뜨기 떴던
3코 넘어서 그 다음 공간, 사슬뜨기 했던 여기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코 해줍니다. 4번째 단 뜨고 있는데요. 5번째 단까지 쭉 반복해 올게요. 저는 5번째 단, 이제 가장 마지막 무늬를 뜨고 있습니다. 빼뜨기 해주고요. 사슬 3개, 공간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까지 떠서 쭉 반복을 해왔어요. 가장 마지막에는 딱 마커 있는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일하게 옆면 부분은 짧은뜨기 바로 위쪽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생긴 모습, 여기가 옆면의 첫 번째 단입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2번째 단, 다시 반대로 올라가는 부분 3번째 단, 4번째 단, 5번째 단, 이렇게 5단의 무늬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옆면 부분 5단까지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어 왔고요. 전체 무늬 개수는 30개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실 교환하면서 만들었던 여기 꼬리실은 양쪽에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실 정리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줬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편물, 겉면 부분이 아니고 안쪽 면인데 만약에 매듭이 겉면에 있다면 한 가닥씩 안쪽으로 이동해서 주변 실들에 걸어서 한두 가닥씩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풀리지 않게 지그재그로 숨겨주세요. 0.5cm 정도 여유실을 잘라서 불로 살짝 끝에 부분을 지져서 풀리지 않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실도 역시 지그재그로 숨겨서 0.5cm 정도 길이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이 풀리지 않도록 살짝 찢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뜰 3단은 제가 무늬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서 떠줄 겁니다. 자, 6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5번째 단 빼뜨기까지 진행해 왔고요. 마커는 제외하고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하면서 편물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안쪽 면에서 뜨는 방법은 먼저 동일합니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3코 건너서 이렇게 사슬뜨기 했던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6번째 단 시작을 해줄게요. 역시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 걸어둡니다. 이번에는 무늬 사이즈를 조금 작게 만들 거예요. 6번째 단, 7번째 단, 8번째 단은 자, 동일하게 사슬뜨기 3코로 먼저 시작해 줄 거고요. 안쪽 부분에 한길긴뜨기를 2개만 해줍니다. 동일하게 사슬뜨기 안쪽에 한길긴뜨기 2코 해주세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아랫단보다는 조금 더 작게 떠줄 겁니다. 또 옆면 모양으로 가서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다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만 해줍니다. 다시 쭉 다음 무늬로 넘어가서 자, 사슬 3개 했던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코 해줍니다. 이렇게 6번째 단, 7번째 단, 8번째 단 모두 다 동일하게 떠줄 거예요. 먼저 6번째 단 한 단 동일하게 한 바퀴 쭉 둘러올게요. 한길긴뜨기 개수만 달라지니까 조금 더 빠르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단 무늬는 살짝 작은 크기로 한 바퀴 쭉 떠왔습니다. 한길긴뜨기 2코까지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무늬까지 떠주셨다면 마커 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무늬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7번째 단 들어갈게요. 7번째 단, 8번째 단도 6번째 단처럼 무늬 크기를 작게 만들어 줄게요. 사슬뜨기 3코 해주고요. 편물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 건너서 사슬뜨기 했던 여기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진행해 주세요. 단 시작 공간에 마커 걸어둘 거고요. 7번째 단, 8번째 단 모두 동일하게 사슬뜨기 3개, 안쪽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서
8번째 단까지 완성을 해오도록 할게요. 빼뜨기 하나, 사슬 3개, 안쪽 공간에 한길긴뜨기 2코씩 쭉 반복하고 만나도록 해요. 8번째 단까지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6번째 단, 7번째 단, 8번째 단은 모두 다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2코씩 살짝 모양이 작게 완성을 해왔고요. 가장 마지막 무늬를 떠주셨다면 단 시작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단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뜨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쪽 부분이 안쪽 부분입니다. 제가 표시해놨던 여기가 겉면인데요. 옆면 부분의 무늬는 이렇게, 그리고 살짝 윗단의 모양이 줄어들어서 아주 살짝 오목하게 완성돼요. 8번째 단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주셨다면 9단 뜰 때는 코줄임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무늬를 한번 손으로 정리해서 윗면에서 바라볼게요. 전체 무늬가 이렇게 뾰족뾰족 사각형 무늬가 지금 30개가 한 바퀴 둘러져 있는데요. 옆면 부분에 해당되는 무늬를 확인해 주세요. 옆면 부분, 바닥부터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옆면 위쪽에 뾰족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2개가 보일 거예요. 가장 가운데 부분의 무늬에는 제가 마커로 표시를 해둘 겁니다. 한길긴뜨기 3개 했던 공간에 표시를 해둘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바닥 부분 옆면 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가장 가운데 뾰족뾰족한 무늬 2개에다가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반대쪽도 반대쪽 옆면 부분도 바닥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옆면의 바닥 부분을 이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할 때 가운데 2개 부분의 무늬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양쪽 끝에 2코씩 무늬를 넣어 주었기 때문에 앞면하고 뒷면의 무늬 개수 확인해 볼게요. 마커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무늬가 보입니다. 반대쪽도 마커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무늬가 확인될 거예요. 옆면 부분에 2개 무늬, 딱 정 가운데 부분에 무늬 2개씩은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9번째 단을 뜰 때는 코를 줄여서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마커 있는 바로 옆에 2개의 코를 줄여서 떠줄 겁니다. 반대쪽에도 노란색 마커가 보이는 여기 부분 반대쪽에 2개 무늬를 묶어서 떠줄 거예요. 자,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반대쪽 옆면 부분에서도 이 2개 무늬가 아닌 이 무늬의 앞쪽에 있는 2개, 뒤쪽에 있는 2개 무늬를 이렇게 묶어서 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한번 9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사슬뜨기 3코 진행해 줍니다.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제 9번째 단을 시작하면서 코줄임을 해줄 건데요. 자, 보이는 대로 아까 마커 걸어놨던 2개 무늬가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2개 무늬는 묶어서 떠주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는 한길긴뜨기 모양을 건너뛰고 사슬 3개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는 사슬 3개 중에 3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줍니다. 사슬 2가닥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무늬도 같이 떠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무늬 중에는 사슬 3개 했던 넓은 공간에 넣어서 바늘에 실을 잔뜩 걸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통과, 통과. 이렇게 빼뜨기까지 단 시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이 빼뜨기 부분에 마커 챙겨둘게요. 여기가 9번째 단의 시작 공간입니다. 9번째 단 시작 공간에 마커를 걸어 두었다면요. 자연스럽게 이 2개의 무늬가 묶여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사슬 3코를 떠주고요.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줄 건데요. 앞쪽의 무늬는 신경 쓰지 말고 마지막에 빼뜨기 했던 공간. 사슬 3개 했던 이 넓은 공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2개 떠줍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줄임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코줄이는 부분이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살짝 모여있는 느낌으로 코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 마커 표시했던 부분에 앞쪽 부분에 2코 무늬를 묶어서 한 코로 만들어 주었어요. 마커 걸어놨던 공간의 앞쪽에 무늬 2개를 한 번에 떠서 무늬 1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줄임 한번 해줬고요. 이제 이어서 9개 무늬는 그대로 떠줄 거예요. 자, 다음 공간에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무늬 9개 떠줄게요. 9번째 무늬를 뜨고 있습니다. 코줄임하고 그리고 나서 9개 무늬를 더 떠주었거든요. 자, 바로 마커 있던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우리가 코줄임 했던 공간이에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무늬를 떠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코를 뜨려고 봤더니 주황색 마커 걸어진 바로 옆에 2개 무늬가 보이죠? 이 2개 무늬도 한 번에 묶어서 떠줄게요. 그럼 먼저 처음에 보이는 무늬 중에 사슬 3개의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찔러줍니다. 여기는 사슬에 찔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무늬는 사슬 3개 했던 이 넓은 공간, 이 다리 공간에 넣어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모두 실을 걸어서 통과, 통과, 통과 빼뜨기를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코를 줄이고 있어요. 자, 그대로 무늬는 동일합니다. 사슬뜨기 3개 해주고요. 앞쪽 부분에는 어려우니까 바로 마지막에 보이는 빼뜨기 했던 여기 걸려있는 여기 사슬 넓은 공간 여기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9번째 단을 뜨면서 살짝 앞면 부분에 무늬 2개를 줄여서 떠주었어요. 자, 그리고 마커 걸어놨던 2개 코가 보이죠? 여기는 코를 줄이지 않을 거예요. 자, 마커는 아래쪽으로 밀어놓고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무늬는 똑같이 코줄임 없이 떠줄 겁니다. 동일하게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마커는 앞쪽에 놔둘게요. 자, 그 다음 무늬에도 동일하게 떠줍니다. 빼뜨기 하나,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제가 옆면이라고 표시했던 부분은 마커를 걸어 두었지만요. 여기는 옆면을 표시하기 위한 거지 코를 줄이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코를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를 뜨려고 봤더니 마커 바로 옆에 있는 2개 코는 코를 줄일 거예요. 자, 그대로 세 번째 사슬에 바늘 2가닥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 무늬 중에서는 넓은 공간에 바늘을 찔러줍니다. 이렇게 그대로 실 걸어서 빼뜨기, 통과, 통과, 통과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 3개, 다시 한번 가장 끝에 부분 사슬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넣어 떠줍니다. 이렇게 옆면 부분에 코줄임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면은 코줄임 부분이 좀 자세히 보이는데요. 이제 초보분들은 조금 보이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옆면 부분에 마커를 표시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개 무늬 똑같이 떠줄게요. 코줄임 없이 떠주시면 돼요. 저는 무늬를 뜨다 보니까 실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바닥을 지금 2개째 뜨다 보니까 실이 좀 부족한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뜬 다음에 실이 부족할 것 같아요. 새 실을 또 연결해 줄게요. 아까 한번 설명드려서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끝에 실은 풀리지 않게 정리 한번. 그대로 한길긴뜨기 미완성까지만 뜨고서 새로운 실은 그대로 왼손에 잡아서 편물하고 잡고 실은 새 실만 끌고 나옵니다. 꼬리실이 안쪽에 2개 있는데요. 이 아이는 숨기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다음 코를 떠줍니다. 조금 늘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당겨주면 되니까 자, 먼저 한 코에서 2코 정도를 먼저 떠줄게요. 그리고 뒤쪽 면에서 2실을 당겨서 자, 새로 뜨던 실이랑 기존에 남아있던 실은 매듭을 한번 묶어줄게요. 그리고 돗바늘로 양쪽에 살짝 숨겨주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한 단 다 뜨고 저는 요 실까지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이어서 뜨던 대로 무늬를 반복해 올게요. 코줄임하기 전까지 딱 9개만 무늬를 진행해 올 겁니다. 9개 무늬를 떠왔어요.
마커 있던 공간 앞쪽에 살짝 모여있는 여기 요거가 코줄임한 거고요. 그 다음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9개 무늬 떠왔습니다. 무늬 개수를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까 마커를 걸어놨기 때문에 옆면 마커에서 두 코는 코를 줄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줄임하는 부분이에요. 사슬 부분에 한 번, 그리고 이 넓은 다리 공간에 한 번, 빼뜨기로 한 번에 두 코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늬를 떠주세요. 사슬 3개, 사슬뜨기 했던 이 다리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두 코로 마무리 해줍니다. 이렇게 코줄임을 또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왔어요. 마지막 옆면은 노란색 마커 있던 공간입니다. 여기는 코줄임 없이 동일한 무늬를 하나하나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커 있던 공간은 가장 옆면이라는 표시였어요. 이렇게 무늬 2개를 떠주고 나면 그 다음 부분이 이렇게 닫히면서 또 빼뜨기를 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대로 마커 있던 공간에 빼뜨기를 진행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9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잠깐 9번째 단까지 떠놓고요. 뒤쪽에서 정리가 안 된 이 꼬리실 정리하고 올게요. 안쪽에 꼬리실 정리 싹 해왔고요. 이제 10번째 단 떠줄 겁니다. 자, 겉면에서 봤을 때 살짝 모양이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9번째 단은 코줄임을 해줬습니다. 홀수번째 단 코줄임을 해주었다면 10번째 단, 저는 짝수단 뜰 때는 코줄임 없이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 3개 해주고 편물 돌려줍니다. 자, 옆면 부분 마커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다음 무늬 사슬뜨기 했던 다리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단 시작 공간에는 마커를 또 걸어서 넘어가 줄게요. 자, 10번째 단은 다 동일하게 한 바퀴씩 둘러오세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다시 그 다음 무늬 사슬뜨기 했던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1번,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9번째 단 뜰 때 우리가 무늬를 4코 줄여주었기 때문에 전체 한 바퀴 다 떠서 26개 무늬를 떠오도록 할게요. 자, 10번째 단 다 뜨고 만날게요. 10번째 단 가장 마지막 무늬를 떠왔습니다. 마커 있던 공간에 넣어서 늘어지지 않도록 빼뜨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10번째 단까지 완성됐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마커를 다시 옮겨 놓을게요. 옆면이라고 표시했던 노란색 마커를 뽑아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닥 부분 옆면 중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가장 가운데 무늬 2개에다가 역시 마커로 걸어 둘게요. 왜냐면 11번째 단 뜰 때는 다시 코줄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대쪽도 자, 이렇게 마커 있던 공간에 옆면 표시했던 주황색 마커를 다시 한번 빼놓고요. 바로 위쪽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할게요. 자, 옆면 부분 확인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가장 가운데 2개 무늬에다가 넓은 사슬 다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옆면 부분을 또 표시를 해줍니다. 위쪽에 코를 줄여왔기 때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11번째 단에서는 양쪽에 2개 무늬를 넣어놓고 앞면, 뒷면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무늬가 보입니다. 11번째 단 뜰 때 코줄임 해줄 거예요. 코줄임 하는 방법은 9번째 단이랑 동일합니다. 사슬뜨기 3코 해주고요. 편물을 바로 돌려줄게요. 편물을 돌려서 시작을 해주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마커 있던 바로 옆에 있는 2개의 무늬는 코를 줄일 겁니다. 옆면 부분이 아닌 옆면에 표시했던 마커 앞에 2개 무늬랑 뒤에 2개 무늬를 코를 줄여서 떠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코줄임 해줍니다. 초록색 마커 바로 옆에 있는 2개 무늬를 한 번에 묶어서 코줄임 해줄게요. 자, 먼저는 사슬뜨기 했던 부분에 3번째 사슬에 바늘을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 무늬 중에서는 사슬뜨기 했던 다리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한 번에 다 빼뜨기 해줍니다. 늘어지지 않도록 좀 당겨줄게요. 그리고 단 시작 공간에 자, 방금 빼뜨기 했던 공간에 마커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어서 11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3코 해주고요. 빼뜨기 했던 아래쪽에 여기 사슬 3개 했던 이 다리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요거 2개 코를 묶어서 떠준 거예요. 자, 이제 주황색 마커가 있는 앞쪽에 2개 무늬는 또 코주름 해줄 거고요. 가운데 무늬는 7개 무늬가 생깁니다. 무늬는 7개. 아랫단 모양에 맞춰서 코주름 없이 떠줄게요. 코주림 없이 7개 무늬를 떠주었어요. 마커 있던 바로 옆에는 코주림한 무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무늬 떠주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무늬를 뜨려고 봤더니 주황색으로 마커 표시되어 있는 옆에 2개 무늬는 코를 줄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 보이는 무늬 중에 사슬 3개, 세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고 그 다음 무늬 중에서는 넓은 공간에 넣어서 통과, 통과, 통과 빼뜨기 해줍니다. 다시 한번 당겨서 사슬뜨기 3코, 자,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다리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넣어 해줍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빼뜨기 하는 부분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결 무늬처럼 무늬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를 줄이면서 쉐입도 자연스럽게 잡힐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옆면 부분입니다. 옆면 2코는 코를 줄이지 않아요. 여기는 그대로 마커를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이 공간에 넣어서 동일하게 무늬를 진행해 줄게요. 그리고 다음 무늬도 옆면 부분엔 코줄임 없이 그대로 아래쪽 무늬에 맞춰서 떠주었고요. 자, 마커 있던 바로 옆에 2개 코를 줄여줍니다. 여기는 사슬 부분에, 여기는 넓은 공간에 빼뜨기 한 번에 통과해 주고요. 사슬 3개,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여기 코줄임 해줬거든요. 그럼 이어서 앞면 부분에 7개 무늬는 코줄임 없이 떠줍니다. 코줄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7개 무늬를 또 일자로 쭉 떠주었다면 자, 마커 있던 바로 옆에 2개의 무늬는 코를 줄여줄 거예요.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고 여기는 한길긴뜨기 다리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바늘이 늘어지지 않게 당겨주고요. 마지막 무늬 떠줍니다. 사슬 3개 그대로 안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주세요. 그대로 옆면 부분, 옆면 2개는 코를 줄이지 않아요. 자, 마커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2개의 무늬는 그대로 떠주세요. 11번째 단 무늬를 쭉 떠서요. 지금 4개 공간에 코를 줄여왔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무늬 떠주었고요. 이제 빼뜨기로 단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 있던 공간에 넣어서 통과, 통과. 전체 22개 무늬가 되도록 완성을 해주었어요. 한 바퀴 쭉 보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한 무늬 22개 됩니다. 자, 12번째 단 떠줄게요. 사슬뜨기 3코 해주고 편을 돌려줍니다. 12번째 단 짝수단은 우리가 코를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다음 무늬에 맞춰서 빼뜨기 해주고요. 단 시작 공간 마커 걸어둡니다. 한 코에 하나씩 우리가 무늬 맞춰서 떠줄 거고요. 코줄임 없이 진행해 주세요. 사슬뜨기 3개, 한길긴뜨기 2개. 다시 그 옆에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개. 자, 전체 한 바퀴 22개 무늬 반복해 줄게요. 다 뜨고 만나도록 할게요. 12번째 단 22개 무늬를 한 바퀴 다 둘러왔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 이렇게 빼뜨기 했던 공간에 다시 한번 넣어서 통과, 통과. 12번째 단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째 단까지 떠주고 나면 살짝 더 무늬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3번째 단도 코줄임 해줄게요. 그래서 자, 옆면 부분에 마커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동해 놓을게요. 저는 마커를 빼놓고요.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옆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2개 공간에 맞춰서 이렇게 바늘 넣는 공간에다가 표시를 해둘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랫단에 빼줄 거고요.
옆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가장 가운데 두 개 무늬 부분을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마커 걸어둡니다. 바로 위쪽 부분에 마커 걸어두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가장 옆면인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양쪽 옆면 부분에 마커를 2개씩 걸어두었고요. 앞쪽이랑 뒤쪽의 무늬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무늬가 보입니다. 반대쪽도 9개 무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13번째 단도 코주림 해줄 겁니다. 먼저 사슬뜨기 3코 해주고 편물 돌려줄게요. 이제 뜨개를 하려고 봤더니 바로 옆면 표시해놨던 공간이죠. 옆면에 옆쪽에 있는 2개 무늬는 우리가 코를 줄여줄 겁니다. 그대로 사슬뜨기 3개 했던 3번째 코에 이렇게 사슬 부분에 바늘을 찔러주고 그 다음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다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13번째 단의 시작 공간이에요. 여기는 마커로 단 시작 공간 표시해 둘게요. 우리가 빼뜨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표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슬뜨기 3개 그리고 빼뜨기 했던 이 넓은 공간 자 마지막 이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번째 단 코주림 하나 해줬고요. 가운데 무늬 5개 해주시면 됩니다. 코주림 없이 동일한 무늬 반복해주세요. 빼뜨기 한번 해주고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코씩을 둘러줍니다. 점점 코를 줄이면서 뜨기 때문에 편물 자체도 앞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부분으로 완성이 돼요. 자, 코주림 이후에 5개 무늬를 떠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마커 있던 바로 옆에가 코주림 했던 공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무늬 떠주었어요. 그 다음 부분은 주황색으로 마커 표시했던 옆면 부분 그리고 옆에 2개 무늬 여기는 묶어서 코주림 해줄게요. 사슬에 한번 넣고 공간에 한번 넣어서 빼뜨기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사슬 3개, 한길긴뜨기 2코를 해줍니다. 이어서 옆면 부분입니다. 여기는 코주림 없이 그대로 진행할게요. 옆면 부분 2개 무늬에도 하나씩 맞춰서 무늬를 진행해 주세요. 옆면 마커 있던 공간에도 동일하게 무늬 넣어 주셨다면 옆면에 바로 옆에 있는 2개 무늬 역시 코를 줄여줍니다. 옆면 부분에 하나씩 2개 무늬를 떠주었다면 옆면 옆에 있는 2코는 코를 줄여줍니다. 사슬에 바늘 넣고 그 다음은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2개 무늬를 한 번에 묶어서 떠주시면 돼요. 사슬 3개 두 번째 빼뜨기 했던 넓은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코주림 한 번 했으니 앞쪽 부분에 5개 무늬 또 맞춰서 떠줄게요. 앞쪽에 5개 무늬 또 한 코 한 코 예쁘게 떠주셨다면 이제 옆면에 또 2코 마커로 걸어놨던 옆면 부분 앞쪽에 2개 무늬는 코주림 해줍니다. 세 번째 사슬에 한 번, 공간에 한 번 그대로 빼뜨기 사슬뜨기 3개 해주고요. 마지막 부분 넓은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로 코주림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연두색으로 표시했던 마지막 마커 표시했던 부분은 옆면 부분입니다. 여기는 코주림 없이 맞춰서 떠주시면 돼요. 마커 있던 공간은 매번 코주림하는 앞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걸어놓고 제가 뜨개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떠주세요. 13번째 단 다 완성을 해왔고요. 우리 위쪽 부분의 무늬는 이제 18개로 무늬가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마무리 해줘야겠죠? 마커 걸어왔던 공간에 빼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통과 단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3번째 단이 완성돼요. 자세히 보면 모양 자체는 제가 사각형, 직사각형의 바닥으로 시작해서 일자로 오다가 자연스럽게 코주림을 이렇게 완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올록볼록 지그재그 무늬까지도 예쁘게 잘 들어가요. 코주림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14번째 단을 뜨고 정리를 해줄 건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동일하게 떠줄게요. 14번째 단은 이제 딱 18개 무늬만 떠주면 됩니다. 자, 사슬뜨기 3개가 아니고 2개만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길이감을 낮출게요. 사슬뜨기 2개 해주고 우리가 그대로 그 다음 사슬뜨기 3개 했던 이 넓은 공간, 여기에 빼뜨기로 단 시작 공간을 표시합니다. 자, 길이감을 낮추기 위해 사슬 3개 대신에 2코만 해줄게요. 사슬뜨기 2개 해주고 나머진 동일합니다. 한길긴뜨기 2코. 14번째 단만 사슬의 개수를 줄여서 떠올 겁니다. 자, 그 다음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2코, 한길긴뜨기 2코. 다음 무늬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한 바퀴 다 떠올게요. 18개의 무늬가 완성됩니다. 14번째 단 한 바퀴 쭉 둘러오시면 돼요. 이제 무늬가 줄어들고 있어서 사슬뜨기 2코, 한길긴뜨기 2코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무늬 개수는 딱 18개 남아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무늬인 거 확인하고 빼뜨기로 단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4번째 단 완성을 해왔습니다. 모양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가방 전체 모양이 완성돼요. 윗단 테두리 한번 정리할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 돌려주세요. 15번째 단은 위쪽 부분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해줄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편물을 돌렸을 때 보이는 한길긴뜨기 2코 보이죠? 여기 머리 위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빼뜨기에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여기가 단 시작 공간입니다. 15번째 단은 전체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로 진행해 줄 거예요. 첫 번째 빼뜨기에 마커 걸어두고요.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2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옆에는 사슬뜨기 2개 했던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 해줄 겁니다. 그리고 모양과 모양, 우리 패턴과 패턴이 만나는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여기 공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진행할게요. 한 무늬당 이렇게 빼뜨기를 4코씩 진행할 거예요. 자, 또 그 다음 무늬를 보시면요. 한길긴뜨기 먼저 보이죠?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2번 진행해 주고요. 사슬뜨기 2개 했던 공간이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이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 한 번, 그리고 모양과 모양, 이 패턴과 패턴 사이 공간에 이렇게 위쪽 부분에 연결되는 가운데 부분, 빼뜨기 했던 여기 공간에 넣어서 한 번 더 빼뜨기를 진행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 한 바퀴 빼뜨기를 해올 거예요. 한길긴뜨기 머리 쪽, 사슬뜨기 했던 공간에 넣어서, 그리고 패턴과 패턴이 만나는 가장 가운데 공간, 이렇게 빼뜨기를 한 바퀴 둘러줍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실 잘라서 흘리지 않게 정리.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 바로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해 줄게요. 방금 남아있는 꼬리실을 넣어서, 자, 그대로 마커 있던 공간 보이죠? 마커 걸어놨던 예쁜 사슬 부분에 아래에서 위로 통과. 다시 한번 실이 나오던 공간. 자, 실이 나오던 여기 공간에 넣어줍니다. 한 가닥 말고 최대한 2~3가닥이 더 걸리도록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앞쪽에 사슬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안쪽에서 실 정리해 줍니다. 실 정리하는 방법은 최대한 풀리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몇 번 숨겨주고 또 잘라주시고요. 불로 한번 지져서 고정이 되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한 0.5cm 정도 여유실 남겨주고 잘라주고요.
다시 한번 살짝 풀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세요. 마커 걸어놨던 부분들은 모두 다 빼줄게요. 저는 가방 바닥망 없이도 활용하고 싶어서 종이실 대신에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는 텐션실을 활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모양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예쁘게 잘 잡힙니다. 바닥 부분, 그리고 옆면 부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양이고요. 안쪽 부분 생각보다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양은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점점 줄어드는 느낌으로 완성을 해왔어요. 이렇게 옆면 길이 한번 살짝 확인해 보면요. 대략 16cm 정도로 옆면 길이 완성됩니다. 손땀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가방의 가로 길이는 우리가 재는 위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 길이는 대략 한 29cm 정도 아래쪽 부분이고요. 가장 위쪽 부분은 약간 오목하게 완성됩니다. 대략 18cm 정도로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재는 위치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예쁘게 넣어줄 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끈은 새우뜨기를 해줄 거고요. 제가 기본 모든 샘플은 85cm 새우뜨기를 떠서 가방에 연결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블랙 컬러만 조금 길게 떠보려고 100cm 떠왔는데요. 저는 85cm 길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85cm 새우뜨기를 떠줄게요. 대략 한 50cm 정도 약간 꼬리실을 남겨둘게요. 나중에 돗바늘로 연결할 부분을 생각해 놓고 자, 그대로 매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사슬뜨기 2개를 먼저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 사슬에 그대로 바늘 넣어줄 건데요. 위쪽에 봤을 때 예쁜 사슬 2개가 보이죠? 자, 이렇게 사슬 중에 바늘을 세워서 첫 번째 사슬의 왼쪽에 한 가닥의 바늘을 이렇게 찔러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떠온 이 편물에서 제가 왼손으로 가리키는 이 가로선 하나 보이죠? 여기 가로선에 바늘을 세워서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편물을 편하게 돌려 잡을 거고요. 바늘에서 실 걸어서 한 가닥 통과, 다시 한번 실 걸어서 2가닥 통과. 새우뜨기는 이 모양을 반복하시면 돼요. 지금 편물 모양에서 제가 왼손으로 표시하는 가로선 2개가 보이시죠? 바늘을 세워서 가로선 2개를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편물을 돌려잡고 이번엔 실 끌고 나오면서 2가닥을 통과. 다시 한번 실 끌고 2가닥을 통과시켜 줍니다. 또 이렇게 생긴 편물에서 왼손으로 가로선 2개를 표시해 볼게요. 여기 가로선 2개가 아래쪽에 보이죠? 이 가로선 2개를 바늘을 세워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찔러줍니다. 편물을 편하게 돌려잡고 실을 끌고 2가닥 통과, 다시 한번 2가닥 통과. 자연스럽게 새우뜨기 모양이 완성돼요. 자, 바늘 세워서 아래쪽 2가닥에 편물 살짝 돌려서 2가닥 통과, 2가닥 통과. 이렇게 반복하면 새우뜨기가 됩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뜨고 나면 아래쪽 2가닥 세워서 넣고 실 끌고 둘, 둘. 세워서 아래쪽 2가닥 돌려서 실 끌고 2가닥, 2가닥.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새우뜨기도 첫 번째 부분의 모양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동일한 모양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래쪽 2가닥, 2번 통과, 2번 통과. 세워서 아래쪽 2가닥 통과, 편물 돌려잡고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새우뜨기라고 합니다. 저는 85cm가 되도록 지금 이 새우뜨기를 반복해 올 거예요. 몇 코까지 떠주세요 하면 오히려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손땀에 맞춰서 85cm까지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 제 손땀에는 86cm 정도까지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조금 더 끈 길이가 길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100cm 정도까지 완성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85cm 정도까지 완성해 줄 거고요. 약간의 여유실을 남겨두고 꼬리실은 잘라둘게요.
실이 풀리지 않도록 살짝씩 지져서 고정도 해줄게요. 이제 실 정리해 줄 건데요. 우리 원래 새우뜨기 하는 공간 바늘 2가닥을 넣어 주시고요. 그대로 3가닥을 동시에 통과해서 실을 당겨서 바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끝에 부분은 이렇게 매듭을 지어 줄게요. 완성해온 가방에 이제 새우뜨기를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면, 뒷면에 4군데에 통과만 시켜 주실 건데요. 위쪽에서 봤을 때 모양이 예쁘게 앞쪽에 9개 무늬, 뒤쪽에 9개 무늬가 보입니다. 끈을 넣는 위치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 주실 수 있는데요. 앞쪽에 무늬 9개, 뒤쪽에 무늬 9개, 총 18개의 무늬가 있는데요. 가장 옆면 부분에서 동글동글한 2개의 무늬를 지나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줄 계획이에요. 자, 새우뜨기 한 아이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꼬리실도 같이 통과시켜 주세요. 그럼 반대쪽도 최대한 대칭이 되는 위치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끈 이용해서 딱 접었을 때 하나, 둘 위치에서 살짝 아래쪽에 있는 공간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뜨게 하면서 지그재그로 떠서 이렇게 중간중간 공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공간들을 활용해서 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끈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4개의 공간에 끈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꼬리실을 활용해서 나머지 새우뜨기 끝부분을 연결을 해줄 거고요. 이런 느낌으로 활용해 줄 겁니다. 그러면 대략 끈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열어서 활용할 때는 이렇게 안쪽에 끈이 보이도록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새우뜨기 끝부분을 돗바늘로 고정을 시켜줄게요. 먼저 새우뜨기 했던 부분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새우뜨기가 꼬이지 않도록 한번 쑥 훑어주셨으면 이제 아래쪽에서 꼬리실을 활용해서 양쪽에 단단하게 고정하고 반대쪽으로 숨겨서 풀리지 않게 정리를 해줄게요. 숨기는 방법은 따로 뭐 정해진 거 없이요. 최대한 깔끔하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에 부분을 잡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반대쪽에서 한두 가닥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도 한두 가닥 정도. 이번엔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찔러 볼게요. 최대한 단단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제 나머지 꼬리실은 반대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끈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한번 매듭도 지어 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만들어 주고 또 다시 안쪽으로 좀 숨겨 줄게요. 그리고 한 0.5cm 정도 여유실 남겨두고 잘라주시고요. 실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불로 지져서 고정을 해주었어요. 자, 반대쪽에 남아있는 꼬리실을 활용해서도 한 번 더 반대쪽으로 숨겨줄게요. 그래도 새우뜨기 끝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몇 번 더 감아줄게요. 풀리지 않도록 중간에 매듭도 한번 지어줄 거고요. 다시 또 안쪽으로 조금 숨겨서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새우뜨기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왔어요. 최대한 티나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고요. 이제 가방을 활용할 때는 끈을 조절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새우뜨기 85cm를 활용해서 연결을 해 주었어요. 자, 이렇게 다 예쁘게 완성하셨다면 이제 남은 실을 활용해서 시그니처 참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블링블링한 아이랑 아주 통통한 하트까지 포함된 하트 키링.
우리 로잔백 완성해온 아이에 그냥 달아주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아주 귀여운 열쇠고리 펜던트를 한 개 더 넣어드렸습니다. 이 두 아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실을 활용하셔서 뜨개를 해서 마무리해 주셔야 완벽해지는 키링입니다. 남은 실을 활용해서 뜨개를 해볼 건데요. 같이 넣어드린 열쇠고리 키링에 우리가 남은 실을 통과해 줄게요. 위쪽 공간에 이렇게 통과만 해주시면 됩니다. 100cm에서 150cm 정도로 쭉 통과해서 펜던트가 실 중간에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대략 한 150cm 정도 빼놨거든요. 자, 여기서 펜던트랑 같이 왼손의 실을 잡아주세요. 펜던트는 왼손에 엄지랑 중지로 잡은 상태에서 자, 펜던트랑 실을 한 번에 잡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펜던트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아래쪽 실에 펜던트가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 이중사슬뜨기 해줄 건데요. 펜던트가 아래쪽에 들어가 있도록 떠줄게요. 자, 펜던트 바로 밑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고요. 매듭 부분을 왼손에 잡아준 상태에서 실을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펜던트가 아래쪽에 고정이 됩니다. 자, 그대로 이중사슬뜨기를 반복할 거예요. 꼬리실을 앞에서 뒤로 감아주고 실 걸어서 두 가닥 통과. 꼬리실을 한 바퀴 감고 이렇게 반복해서 리본을 만들 수 있는 길이로 완성을 해오도록 할 겁니다. 아래쪽에 열쇠고리 키링이 걸려있게 이중사슬뜨기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 40cm에서 45cm 정도로 떠올 거예요. 이렇게 이중사슬뜨기 길게 하나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중사슬뜨기 이 아이는 이제 리본으로 묶어줄 거니까 센티미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완성하고 싶다면 더 길게 완성해 주셔도 좋아요. 45cm 정도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 혹시 더 긴 리본을 원할 수 있으니까 길이는 여유 두고 잘라주세요. 저는 딱 45cm에 맞춰서 뜨게 하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끝에 있는 실들은 이렇게 가루가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끝에 부분은 불로 지져서 풀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마무리는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에서 끝나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리본이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쁜 하트 키링을 그대로 가방에 연결해 볼 거거든요. 가방 옆면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오픈형 오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옆면 부분에 걸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하트 키링만 달아도 너무 예쁘죠? 자, 여기에 방금 만들어 온 아이 마무리가 조금 덜 돼 있는데요. 자, 이 아이로 리본을 묶어서 여기 포인트를 줄 겁니다. 마무리 조금 덜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오링 사이로 이중 사슬뜨기 했던 아이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 아이를 활용해서 리본을 묶어줄 건데요. 저는 펜던트가 달린 부분이 조금 더 긴 게 예뻐서 살짝 대략 5cm 정도 길이감을 더 길게 놔두고 반으로 접어줄게요. 여기서 리본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긴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 나머지 공간으로 통과. 리본을 이렇게 저는 묶어주도록 할게요. 보이죠? 이런 느낌으로 달아줄 겁니다. 자, 조금 더 모양을 만지면서 리본을 묶어줄게요. 리본이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펜던트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저는 만들어 보았고요. 원래 예쁜 하트 키링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그니처 키링으로 준비했어요. 리본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아래쪽에 딸랑딸랑 펜던트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리본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실을 활용해서 이중사슬뜨기를 조금 더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려고 실을 짧게 잘라왔거든요. 자, 여기서 마무리 해줄게요. 양쪽에 나오는 꼬리실을 그대로 묶어줄 겁니다. 한번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제 꼬리실을 활용해서 양쪽으로 숨겨줄게요. 먼저 한쪽에 꼬리실에 돗바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쭉 보면 사슬이 보이거든요. 이 사슬을 감아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숨겨줄게요. 저는 여기서 실을 바로 잘라줄 건데요. 0.5cm 정도 남겨주고 잘라준다고 생각해주세요. 끝에 실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여기는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살짝 불로 지져서 옆에 실들과 같이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꼬리실도 이중 사슬뜨기 했던 끝에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살짝 불로 지져서 더 풀리지 않게 고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본이 꼬이지 않도록 한번 손으로 만져서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스팀 한번 해서 모양을 더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예쁜 로잔백 완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되는 키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이 포인트가 되는 여름에도 들 수 있는 데일리백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계절 활용하기 편한 로잔백인데요.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죠? 생각보다 수납력도 좋아서 여러분들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안쪽에 수납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활용한 텐션실은 한 볼, 두 볼, 세 볼, 이렇게 세 볼까지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오히려 입구 부분은 좁지만 아래쪽이 굉장히 넓고 바닥 부분이 탄탄하게 완성을 해왔기 때문에 늘어짐 없이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실 3볼 들어도 늘어짐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드백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은데요. 끈을 당겨서 길게 숄더백처럼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남은 실 활용해서 완성할 수 있는 시그니처 키링까지 예쁘게 완성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